안녕하세요. 저에게는 30대 후반의 딸이 하나 있었습니다. 제 나이가 어느덧 62살. 젊은 나이에 시집을 와서 딸아이와 아들 하나를 낳고 살았었네요. 저는 젊을 적 제 나이 30대 중반이 되도록 집안 살림과 아이들만 키우면서 살았습니다. 어느 날 남편이 현장에서 일하다가 갑작스럽게 사고가 나서 죽게 되었어요. 30 중반이 되도록 바깥에서 일을 해본 적이 없던 제가 어느 날 남편이 갑자기 사라지게 되니 모든 일이 막막하더군요. 아직 어리디 어린 자식들이 저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었고 제 손에 쥐어진 건 남편의 목숨값으로 받은 4천만 원의 보상금 뿐이었었죠. 그마저도 시댁에서 그 돈을 노리고 자기 아들 목숨값이니 자기들한테 달라고 하자 저는 어디서 그렇게 용기가 났는지 아니면 이 돈을 뺏기게 되면 저랑 자식들이 모두 굶어 죽는다는 걸 본능적으로 위험을 느꼈는지 진짜 목숨 걸고 막았습니다. 그렇게 점점 독하게 살기 시작하면서 시댁 식구와는 관계는 자연스럽게 단절이 되었고 시부모들은 제가 죽일년이라고 말하지만 저한테는 반대로 죽은 자식 돈까지 탐내는 시부모가 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시부모님은 저에게 남편을 잡아먹은 년이라며 욕설을 퍼부었어요. 그때부터 기댈 곳은 제 친정과 저희 아이들밖에 없었지만 남편이 죽고 얻게 된 보험금이라고 해봐야 아이들 학비를 생각하면 앞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마냥 집에 있을 게 아니라 이제는 밖에 나가서 일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때부터 친정어머니의 도움을 받아서 친정어머니가 아이들을 돌봐주셨고 저는 밖에서 이것저것 가릴 것 없이 일을 하며 사회생활을 키워나갔습니다. 그렇게 5년을 넘어 남 밑에서 온갖 일을 하면서 참 많은 일들을 겪게 되었어요. 제가 과부라고 하자 마치 술집 여자처럼 대하며 술을 따라보라던 인간들부터 일을 잘 못한다며 트집을 잡기도 했고 일부러 월급을 반만 주던 악덕 사정도 있었고 그렇게 서러운 일들이 참 많았었어요. 그래도 저는 오로지 제 자식을 먹여 살려야 된다는 마음으로 참았고 그런 세월 속에서 저는 강해졌고 그런 산전수전들의 경험들을 바탕과 그동안 일하면서 조금씩 모아놓은 돈으로 드디어 저만의 식당을 차리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식당을 차리게 되니 안 그래도 아이들과 못 보는 시간들이 더욱 보내기가 힘들더군요. 식당 일이라는 게 정말 24시간 내내 일해도 끝이 없다고 해야 할까요? 한 명이라도 손님을 더 받고 싶은 마음에 항상 새벽 시장에 나가서 재료들을 사오는 걸로 하루를 시작하여 밤 12시가 되어서야 영업을 마치게 되면 그때부터 가게 청소부터 정산까지 마치고 난 다음에야 정말 녹초가 된 몸으로 집에 돌아와서 항상 시계를 보면 새벽 2시가 넘더군요. 그렇게 매일이 힘들었지만 그래도 다행히 장사 매출은 그리 나쁘지는 않아서 우리 아이들 학비도 모으게 되었습니다. 다만 그만큼 아이들에게 정말 미안했던 건 남편이 죽은 이후로 제가 아이들과 시간을 보내는 것이 정말 며칠 되지 않았어요. 항상 새벽 아침에 나가서 밤늦게 들어오니 아이들이 정말 제가 없을 때면 어떻게 지냈는지도 잘 몰랐습니다. 그저 제가 이렇게 열심히 살아가니 우리 아이들 장가가고 시집갈 때는 집도 해주고 아비 없는 자식이란 소리 안 듣게 조금이나마 풍족하게 해주고자 진짜 뼈가 부서지도록 일했습니다. 하루는 너무 잠이 부족해서 일하다가 쓰러져서 응급실로 실려가고 아이들이 쉬면서 하라고 말해도 저는 그 뒤로도 도끼를 품고 했었죠. 그나마 그렇게 일을 하게 되면서 식당은 점차 자리를 잡고 나서부턴 아침에 저를 대신해 물건을 받아줄 직원도 생기고 하면서 점점 조금은 여유 있게 살 수 있었지만 이미 그 시점이 왔을 때는 저희 아이들이 성인이 되어서 저희 곁을 떠날 준비를 하고 있었네요. 첫째 아들은 군대를 갔고 둘째인 딸은 대학교를 다니며 남자친구가 생긴 건지 제가 새벽에 들어오니 항상 제가 들어오기 전까지 놀다가 들어오더라고요.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무래도 딸이다 보니 걱정이 되어 제가 타일러 봐도 딸은 저에게 집에 혼자 있으면 외롭다고 오빠도 이제 군대 가고 없는데 집에 혼자 있기 싫다고 말을 하더군요.
제가 돈은 이제 먹고 살 만큼은 벌었지만 이제는 자식 문제가 그렇게 힘들 줄은 몰랐습니다. 생각하면 할수록 도무지 혼자서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지인들에게 이러한 자식들에 대한 고충을 하소연하듯 이야기를 하자 지인들이 말하길 제가 아이들 곁에 너무 있어주지 못하고 너무 일만 해서 그렇다고 그렇게 악착같이 돈을 벌어서 뭐 할 거냐는 말에 저는 순간 멍해져서 그동안 제가 잘못 산 건가라는 생각을 잠시 하며 한 적은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다시 남편이 하늘나라로 떠난 그때로 돌아간다 해도 저는 아마 똑같이 지금처럼의 선택을 다시 했을 거라고 했습니다. 우리 아이들 돈 없어서 밥 굶는 것보다는 이게 나을 거라고요. 그때는 그게 맞다고 믿었습니다. 그렇게 아이들은 점차 제 손에서 멀어져 갔지만 반대로 제가 하던 음식점은 단골 손님들도 늘어났고 지역에서 점차 소문이 나면서 장사가 잘 되어 돈은 더 많이 벌기 시작했을 무렵 저희 아이들이 벌써 결혼 정년기가 되었고 시간이 흘러 딸부터 먼저 결혼을 했습니다. 딸아이가 그렇게 공부를 잘하지 못했지만 어릴 적부터 자기 자신을 가꾸는 걸 좋아해서 항상 필라테스부터 요가와 수영까지 하며 몸매를 가꾸었고 그러다 보니 남자들에게는 나름 인기가 많았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러더니 대기업 연구원이라며 남편을 데려왔더라고요. 사실 그동안 딸아이가 남자들이 많다는 걸 잘 알고 있었지만 제가 건드릴 수 없는 부분이라 어디서 놈팽이 같은 놈 데려와서 결혼한다고 하면 어떻게 하나 고민했었는데 다행히 순박하게 생긴 사위를 데려와서 그때 한시름 마음이 놓였습니다. 순박하게 생긴 만큼 사위가 참 마음에 들었어요. 저희 첫째 아들은 직장 생활을 하다가 월급 200만 원대 받을 바에는 그냥 엄마의 가게를 물려받겠다고 했습니다. 한편으로는 마음이 아프긴 했지만 그래도 자식들 잘 먹여 살리자고 이 식당 일을 악착같이 한 일이기도 해서 저는 아들에게 일을 가르치며 가게를 물려주다시피 했었고 아들도 그 덕분에 동네 근처에 은행에서 일을 하던 아가씨랑 눈이 맞아서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그런지 집안은 그렇게 좋지는 않았지만 자기 혼자 열심히 공부해서 스스로 성공한 사위가 제 눈에는 더욱 좋아 보였던 것 같아요. 딸이 저에게 어쩜 딸보다 사위를 더 챙기는 것 같다고 말할 정도였으니까요. 저도 사위 같은 아들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일상 생각을 했지만 저희 큰아들이 어느 정도 눈치를 챘는지 사사건건 사위에게 시비를 걸려는 모습을 보여서 저도 그때부터는 조심했습니다. 그 이후로 저희 딸과 사위는 결혼한 지 2년 만에 첫째 손자를 낳았고 3년 뒤인 결혼 5년 차에 손녀를 낳았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축하한다며 사위에게 차도 한 대 주기도 하고 아들에게 가게를 맡기고는 딸아이는 제가 돌보면서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행복도 잠시 딸아이가 어느 날 교통사고로 죽었다고 사위에게서 갑자기 전화가 온 겁니다. 저는 정신이 나간 상태로 병원 응급실을 찾아갔고 그 뒤로는 가게 문도 닫고 저희 아들 내외와 사위를 데리고 딸의 장례식을 치렀네요. 그 과정 속에 딸이 죽게 된 자초지정을 들어보니 제 딸은 친구와 여행을 떠났었고 술 취한 채로 운전을 하다가 근처 가로수를 받고 이렇게 되었다는 말을 하더군요. 문제는 딸이 같이 타게 된 동행자도 같이 죽게 되었는데 동행자가 바로 남자라는 게 문제였습니다. 저는 순간 불길한 예감이 들어서 정서방 아니지? 라고 묻자 그저 한없이 시선을 내리까는 사위의 모습에 저는 직감적으로 제 딸아이가 다른 남자와 바람을 피우다가 죽은 거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일단 사위는 고인부터 보내고 나서 이야기를 나누자며 장례식을 마저 치렀고 그 뒤로 딸이 낸 사고 여파를 막기 위해 가로수까지 모두 다 손해배상을 해줬습니다. 딸을 잃은 것도 슬픈데 통지서를 보니 화가 나기도 했지만 그보다 왜 하필 술을 먹고 그랬었었나 싶더라고요. 거기에 딸아이의 더러운 외도 사실까지 확인하니 저의 머릿속이 뒤죽박죽이 되더군요. 그렇게 장례식이 끝난 직후 저는 사위 집을 찾아갔더니 사위가 제게 충격적인 제안을 했습니다. 사위는 저에게 말하기를 장모님 죄송한데 손녀는 장모님이 데려가서 키우십시오. 라고요. 근데 사위는 이미 마음의 결정을 굳게 내렸는지 이제 돌진한 손녀의 물품들을 모두 다 쌓아놨더군요.
저는 한참을 생각하다가 사위에게 말했습니다. 그래, 남자 혼자서 아이들을 키우는 게 힘든 건 이해한다고 하지만 아이들이 아빠 밑에서 커야 되지 않나? 라고 하니까 사위는 저에게 말합니다. 그 아빠는 이미 엄마랑 같이 죽었어요. 라고 말하더군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순간 무슨 소리인가 생각하면서 잠시 이해를 못해서 멍하니 서 있다가 번뜩 갑자기 이해가 되면서 마치 마른 하늘에 날벼락 맞은 듯이 사위에게 재차 물었습니다. 설마 그럼 이 아이가 자네 아이가 아니란 말이야? 라고 되묻자 사위는 기다렸다는 듯이 눈물을 흘리며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떨구더군요. 그 뒤로 사위가 한 말은 저를 더욱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아내가 사실 외도를 시작했다가 자기한테 걸린 건 오래전 일이었다고. 하지만 아내를 너무 좋아했었기에 눈을 감아줬었고 대신 아내에게 앞으로 다시는 상간남과 만나지 않기로 약속해서 손자도 있고 해서 참았다더군요. 그리고 끝까지 믿고 있었는데 그 남자의 아이를 임신했다고 하더랍니다. 자기는 무조건 아기를 낳을 거라고 우기는 바람에 결국 사위는 남의 아이를 낳는 것까지 인정하고 받아들였는데 그 아이가 바로 손녀딸이라는 거죠. 저는 그것도 모르고 딸 아이를 돌봐줬고 사위에게는 손녀를 낳은 선물로 자동차까지 사줬는데 사위는 그 차를 볼 때마다 그 일이 떠오르고 딸아이를 볼 때마다 미칠 것 같다고 그래서 결국 선물해준 그 자동차는 아예 타지도 않았다고 하더군요. 그나마 어떻게든 잊어보려고 참으면서 살아보려고 했는데 또 자기 일하러 간 사이에 그 상간남이랑 여행을 떠났다가 이렇게 사고가 나서 아내가 죽은 걸 보고는 하늘이 자기한테 저주를 내린 거라 생각을 한다고 어떻게 남편을 바보로 만들 수 있냐며 그러면서 사위는 저에게 말하기를 장모님께는 죄송한 말씀이지만 아내는 죽을만 했다고 전 생각합니다. 그래서 슬프지도 않고 업보라고 생각하고 있으니 이 딸아이는 장모님께는 손녀지만 저한테는 안타깝게도 친딸이 아니라서 이 딸아이 얼굴을 볼 때마다 괴로운 자괴감이 계속 들고 이제는 제가 키울 이유도 없게 되었으니 장모님이 데려가서 키우시든지 고아원에 보내시든지 알아서 하세요 라고 하더군요. 그 착하고 순박하던 사위가 저렇게 무섭게 변한 걸 보니 모든 게 또한 제 업보 같더군요. 제가 딸아이를 잘못 키워서 이런 일이 벌어진 거라 생각이 들자 사위에게 진심으로 너무 미안했습니다. 저도 울면서 미안하다고 자네한테 내가 얼굴을 못 들겠다고 하자 사위도 덩달아서 저와 같이 펑펑 울었습니다. 사위는 저에게 울면서 말했어요. 장모님은 저에게 너무 잘해주셨는데 장모님 딸은 저에게 죽으면서까지 큰 고통과 충격까지 저에게 안겨주었어요. 라며 오열하며 울기 시작하는데 서로 여기서 더 말해서 뭐 하겠습니까? 그동안 사위 마음속에 쌓인 한이 저에게 진심으로 느껴져서 그냥 제 손녀를 데리고 사위 집을 나와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렇게 손녀딸과 같이 산 지가 어느새 지금 벌써 2년째네요. 손녀는 지금 조금씩 말을 하기 시작해서 아빠, 엄마라는 단어보다 할머니라는 말을 처음 했을 때 마음이 참 씁쓸하고 착잡합니다. 그동안 오로지 자식 먹여 살리겠다고 이 한 몸을 한평생 바쳤는데 하늘은 남편도 데려가고 딸 자식도 데려가고 이런 죄책감까지 주시니 제가 그렇게 잘못한 걸까요? 이 사연을 쓰면서도 너무나도 서글프네요.